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제가 이제 이 YG와 JYP의 책걸상이라는 거를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블로그나 이런 데 가끔 이와 관련해서 글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 오프닝이 은근히 중독성 있다.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네, 그 중독성 있다. 이런 말씀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맨날 똑같지만은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책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발랄하게 할 때도 있고 조금 잔잔할 때도 있고. 네. 근데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딸에 대하여는 책의 내용 탓인지 약간 분위기가 좀 잔잔한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약간 막 발랄하게 못 하겠어. 왜 그럴까요? 그 게스트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박평 있으면 우리 좀 분위기가 잔잔해지는. 네. 근데 또 책에 박평이 있어도 책에 따라서 또 안 그렇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굉장히 흥분하다 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막 주체가 안 돼가지고 무슨 책 할 때였죠? 살아있는 자리 수선하게 응접실을 네. 부유하는 나 응급실이라고 할 뻔했네. 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네, 오늘 이제 딸에 대하여라는 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 읽고 나서 작가의 말을 쭉 보는데 제목을 박혜진 편집자가 지어줬다, 훌륭하다, 뭐 이런 이제 인사말이 나오더라고요. 제목을 짓는데 늘 곤란을 겪는 사람인데 박혜진 편집자의 제안이 없었다면 이처럼 마음에 드는 제목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또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 그 딸에 대하여라는 제목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제목을 지금 박평이 지었다는 겁니까? 제가 지었다기보다는 이제 제안을 같이 얘기하면서 했는데 작가들이 제목을 잘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는 이 제목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원고를 넘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편하죠. 거기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어떤 작가들은 제목 짓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세요. 특히 이렇게 소설을 너무 오랫동안 쓰고 그 안에 가까이 들어가 있다 보면은 뭐랄까 거리감을 좀 잃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드라이한 제목을 지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하지 않는 식으로. 근데 김혜진 작가 좀 그래요. 중앙역이라는 것도 진짜 드라이하죠. 그리고 소설집 두 번째 소설집 업인데 그거는 이제 표제작을 가져다가 제목으로 삼은 거고 이번도 주인공 이름을 가지고 제목을 처음에 지으셨더라고요. 별명. 네. 그린과 레인이 등장인물들의 별명인데 그 별명이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하긴 한데 딸의 애인이 레인이고 네. 그다음에 딸이 딸이 그린이죠. 그린이죠. 그것도 이 엄마는 못마땅해 죽겠죠. 그렇게 왜냐하면 부르고 싶지 않죠. 내가 지은 멀쩡한 이름이 있는데 왜 내 딸을 자꾸 그린이라고 부르니? 아마 나 이입됐어. 아니 그래서 원래 제목은 뭐였어요, 후보가? 그 처음에는 이제 그린과 레인, 그린 레인 이쪽이었어요. 그래서 레인. 네. 그 책보다는 딸에 대하여라는 네. 제목이 훨씬 느낌이 있고요. 훨 좋죠. 그리고 저는 또 이 책의 정말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 표지 그림이 또 너무 요운이 맞아요. 있어요. 멋져요. 이거. 네, 안소연 작가의 그림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도대체 이런 그림은 어떻게 찾아와서 표지로 쓰는 겁니까? 출판사에서? 이게 저희 이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그 디자이너가 있어요. 네. 이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는 그 최지은이라는 디자이너가 쭉 그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최지은 디자이너가. 네. 그래서 약간 시리즈의 이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의 약간 디자인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군요. 네, 그 작업하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색깔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 그림을 찾아왔고 저희가 뭐 작가도 그렇고 저도 보고 거의 이 소설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는 못 그리겠다. 네. 그래서 저는 소설에 들었어요. 맞춰서 그림을 그렸나 싶었어요. 네. 그런데 또 겉표지의 안쪽 내지를 보면은 표지 그림 안소연 작가라고 돼 있고 2017년에 이제 심지어 올해 그림이야 이게. 캔버스에 아크릴로 그렸다라는 또
설명에 있는 걸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지고 또 이런 딱 맞춤한 그림을 표지로 썼을까. 너무 그러니까 책 자체가 굉장히 제목부터 표지 그리고 안에 편지까지 그 여기 박평이 있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책이란 느낌이 들어서 심지어 민음사 책에 오타 되게 많은데 그런 말씀을 이 책은 오타도 거의 없더라고요. 민음사 책에 오타가 특별히 많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는데. 아니, 민음사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민음사 책에 오타가 조금 있어요. 강하게 부정 못 하잖아요. 그 오타를 발견할 때는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오타가 아니라 진짜로 몰라서 잘못 쓴 것 같은 그런 오류를 발견할 때는 약간 실망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 책은 오타 없었던 것 근데 같아요. 오타가 없었어요. 저는 못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제목, 표지, 편집 그리고 소설의 내용부터 모든 게 다 거의 딱 완벽한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들어서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 좋은 책 뭐 2등 했다면서요. 네. 네. 그럴 만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궁금한 게 소설가들은 소설을 많이 보나요? 남의 소설을? 보죠. 많이 보죠. 특히 한국 소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소설 초판이 문학 편집자들이랑 문창과 소설가들. 학생들이랑 그리고 작가들이랑 작가들이 소화를 시켜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 2,000부에서 3,000부 정도. 그래서 일단 작가들 사이에서 좋은 방식으로 입소문이 나면 그 효과가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이제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 굳이 편집상의 흠을 딱 하나만 찾자면 하나라서 다행이네요. 그 딱 하나만 그냥 박평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작품 해설을 김신영경 선생님이 뒤에 이제 실은 어머니에 대하여라는 이제 작품 해설을 실었는데 사실 김신영경 박사는 제가 아는 선배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김신영경 박사에 대한 호호를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굳이 실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해설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좀 오히려 이 책을 가지고 독자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이해나 형편이나 처지나 맥락에 맞게끔 요온을 남기면서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었을 법한데 약간 좀 김신영경 박사님이 약간 목소리 높은 해설이 그런 요온을 약간 좀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작품 해설을 모든 독자들이 다 보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차라리 이 해설은 조금 안 실었더라면은 훨씬 더 좋았겠거나 아니면 굳이 해설을 실어야 됐다면 좀 더 친절한 해설, 좀 더 편안한, 좀 더 편안하고 친절한 해설들? 해설. 편안하고 친절한 해설은 일간 신문 같은데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계속 안 본다니까. 계속 옹호하시는 거. 저희도 안 고민을 좀 본다니까요. 많이 하고 있는 이게 부분이긴 책이 해요. 너무 얇아서 해설은. 실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한 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페이지가 너무 안 나오는 거죠. 혹시 개정판 계획이 있다면 네. 저는 이 해설은 드러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에이, 네. 저는 반대입니다. 네. 아니 뭐 아주 긴 것도 아니고 뭐 한 열 몇 페이지 되는데 싫으신 분들은 안 읽어도 되고 그리고 이거 공부하는 뭐 학생들도 있고 네. 뭔가 이 소설을 읽고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우아하게 공부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렇게 평론가 같은 분들은 요렇게 분석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뭐. 요거를 저는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죠. 요 해설을 뺀다고 해서 책값이 한 500원 내려간다거나 이러면은 뭐 모를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둡시다. 근데 이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에 해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선택해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읽었을 때 이거는 해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방해가 되겠다, 많이 방해가 되겠다 싶은 것들은 싫지 않아요. 그리고 작가의 의견이 또 있는 경우에는 싫지 않고 해설을 실는다고 해도 문학평론가에게
받는 경우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학적인 어떤 지점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는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은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얘기 그 소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독자들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제공하고 싶어서 이제 여성학자죠 이분은 네, 이야기를 썼는데 해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죠. 아 사실 저만 이런 의견을 낸 건 아니죠. 그렇죠. 늘 책을 낼 때도 고민을 하고 근데도 이제 쉽게 안 하게 되지는 않는 그 부분도 해설을 있어요. 뒤에 이렇게 붙일 때 네. 작가한테 보여주고 요거 실으려는데 오케이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 저희 해설 실을 때는 어떤 작가에게 글을 받을 것이냐라는 논의부터 같이 해요. 같이. 네, 해서 한 다음에 네. 글이 딱 왔는데 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뒤에 해설 의뢰를 해가지고는 왔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난 이거 싫다고 빼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네. 제가 그 프레시안에 있을 때 북리뷰 섹션 편집자를 한 3년 정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출판사에서 약속이 안 된 원고가 투고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딸에 대하여를 민음사에서 준비 중인데 갑자기 딸에 대하여 책에 맞춰가지고 이 원고를 좀 그 프레시안 북스에 실어줄 수 있으세요? 하고 와요. 근데 그 원고가 되게 어떤 원고냐면은 해설이나 이런 걸로 청탁을 했었는데 알 것 같아. 작가가 노를 한 거예요. 수록하지 못하게 된 글이에요. 작가가 노를 하거나 아니면은 편집자나 출판사에서 봤을 때 판매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움이 안 되는 글. 아 그래서 원고료를 프레시안 보고 대신 좀 줘라. 아니 대신 주라는 게 아니라 원고료가 어차피 지급이 된 원고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이 그 저자가 몰고가 된 그 원고를 저희한테 줄 때도 있고요. 출판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썼는데 출판사에서 못 싣겠다 그래서 그냥 프레시안 북스에라도 실어주라 해가지고 오는 원고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약간 애매한 거예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에 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저자가 노를 한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그 원고가 아까워가지고 좀 이런 사정이 있는 원고인데 이제 어쨌든 지면 제약이 없는 인터넷 북리뷰 섹션이니까 이제 프레시안 북스에 좀 실어줄 수 있으세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사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앞에서도 몇 군데 좀 인용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인용이라기보다는 낭독한 부분이. 네. 우리가 줄친 부분들 조금 특히 인상적인 부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박평이 줄 제일 많이 친 것 같네요. 저는 그 엄마의 솔직한 마음들을 잘 드러낸 부분들 좀 많쳤는데요. 넌 내 딸이잖아. 넌 내 자식이잖니. 난 그만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럴 수만 있다면 딸의 삶을 내 삶으로부터 멀리 던져버리고 딸의 삶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지지와 격려, 응원 같은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정말 그 솔직한 심정이죠. 사실 떨어져서 그냥 멀찌감치해서 바라만 보고 싶은 심정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딸에 대한 두려움과 서운함, 배신감과 노여움 같은 어떤 감정이라 할 만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애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가차없는 세계의 한가운데라는 걸 말할 수 있게 될까. 이제 딸에 대한 굉장히 양가적인 이제 생각들을 계속 이제 드러내는 부분들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자, 저는 그 요양원에 있는 그 권 과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 젠이라는 할머니를 좀 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이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일이란 행위는 모두 훼손되고 더럽혀졌다. 그것은 오래전에 우리 세대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던 역할을 잃은 지 오래다. 사람들은 이제 일의 주인이 아니고 그것에 종노릇을 하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한다. 그리고 끝내는 일 밖으로 밀려나고 쫓겨나고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는다. 여기다가 줄을 쳐놨는데요. 이거는 아마 문학적으로 뭔가 아주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일자리 관련 책들도 많이 소개했는데 어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참 훌륭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도 들으니까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지난 주말에 이 책을 읽었는데 막
원래 책에다가 줄을 긋지 않아서 생각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얼른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박평이 하나 더 읽어주시죠. 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건 엄마가 전직 그 교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 이제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이제 육체적인 노동,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엄마의 그 지적 수준이랄까요? 어떤 사고를 하는 그 방식들이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근데 이제 딸의 상황, 딸과 전면적으로 이제 대치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색한 침묵이 계속 감돌 때 하고 딸에 대해서 이제 하는 표현인데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평생을 그렇게 하려고 애써왔다. 좋은 자식, 좋은 형제,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이웃, 그리고 오래전엔 좋은 선생님.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는 공감하는 사람.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나는 응원하는 사람. 다 이해한다. 이해하고 말고. 나는 헤아리는 사람. 아니 어쩌면 겁을 먹은 사람.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 깊이 빠지려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입은 옷을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사람. 나는 경계에 서 있는 사람. 조금씩 뒷걸음질 치는 사람. 여전히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걸까? 그러나 지금 딸에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네. 여기 특히 지금 읽어주신 부분은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엔터를 많이 쳐가지고 네. 행가리를 많이 해서 약간 시적으로 네.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한창 갈등이 제일 높이 올라가는 그 무렵, 그렇죠. 이제 초반에 갈등이 가장 셀 때 그때 등장하는 딸과 딸의 부분이죠. 파트너가 엄마의 집으로 들어와서 딱 이제 집에서 이제 처음 대면하게 되는 그런 어색한 상황들 네. 이제 그때 가지게 되는 생각이죠. 자, 김혜진 작가는 요 책 날개에 보면은 소개가 출생하고 등단밖에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 원래 저 문학을 전공하신 분인가요? 네, 글쓰기를? 원래 대학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문예창작과에서 소설 쓰기 공부를 하신 두 개나 네, 국문학하고 문예창작? 네 문예창작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서 다시 이제 공부를. 문창과를 다시 들어가신 거군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분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정식으로 문학을 공부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요. 예. 이게 구조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배치하는 게 남다르다 이런 느낌을 그래서 받아서 그냥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82년생 김지영 같은 소설을 아마도 문창과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런 본격 문학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조금 뭐지? 하고 납득치 않아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딸에 대하여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작가들이 좋아하는 소설 두 번째로 네. 꼽았다길래 네네. 예, 그게 이제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분은 정통파로 공부하신 분이구나라는 느낌과 네. 이분은 그냥 독학으로 혼자서 글쓰기 책 많이 읽고 글 네. 써서 스스로 여기에 도달한 분이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좀 그건 있는데 우열을 가리기는 그렇죠. 어렵죠. 우열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그냥 이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시사 프로그램 방송 작가 출신의 조남두 작가와 그 82년생 김지영의 그리고 이제 딸에 대하여의 김혜진 작가 사실은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 엄마도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교사까지 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그 82년생 김지영의 엄마 세대의 모습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육아를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경력 단절을 네, 경력 단절. 일찌감치 경험하신 네.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똑같은 소재들을 다루면서도 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오게끔 이제 묘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작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떤 트레이닝을 가지고 또 문학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재미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82년생 김지영이 가령 기존의 소설적 미학 틀 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소설이었다면 이 소설은 좀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해왔던 문학적인 것, 소설적인 것에 조금 더 부합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연말이 가기 전에 좀
잔잔한 요운이 남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 본격 문학 작품. 그것도 오랜만에 한국 작가가 쓴 소설을 읽어보고 싶다면은 또 딱 한 권만 골라보라면은 딸에 대하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그 재미있게 생각하거나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다양할 텐데 이 소설은 어떤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적어도 이 책을 다 읽는 몇 시간 그리고 읽어서까지 한 몇 시간 정도 평소에는 이제 소설을 읽지 않으면 경험해 보지 못할 어떤 입장들을 좀 굉장히 밀도 높게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 읽어볼 만한 추천할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한국에는 오디오북이 별로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 책은 괜찮은 중년 성우 같은 분이 막 읽어주면 오디오 파일로도 굉장히 좋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들을 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는 양희은 선생님 뭐 그런 분이라든지, 네,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이 많은 우리 김세원 할머니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잔잔하게 한번 읽어주면 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그리고 들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 해설 쓴 김신현경 박사가 이제 지적을 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들긴 들었었는데 그 해설 씻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니 말이야. YG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대목을 지적을 해놓냐면 이 딸과 엄마에 대한 소설이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통 딸과 엄마에 대한 기존의 얘기 속에는 아들이나 아빠가 항상 또 매개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있는 갈등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여기는 아들은 외동딸이니까 당연히 없고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없는 그래서 오로지 딸과 엄마에 대한 얘기인 것도 약간 차이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딸과 엄마에 대한 얘기는 되게 딸의 시선인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 책은 이제 화자가 엄마인 것도 되게 차별점이다라고 이제 딱 꼬집어서 지적을 해줬던데 네. 그것도 되게 이 소설의 장점이고 그래서 아마도 그 저자와의 만남 행사에 50대 60대 네. 여성들이 와서 아 이거 내 얘기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거랑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혜진 작가는 분명히 이 딸에 가까운 나이인데 이거를 3인칭으로 쓰지 않고 이걸 이 소설을 딸 1인칭으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3인칭으로는 분명히 쓸 수 있었을 텐데 엄마를 화자로 해서 1인칭으로 썼다는 것도 굉장히 용감한 시도였다. 이렇게 그리고 볼 수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취재를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치 소설을 읽을 때 아 진짜 과연 30대 중반의 작가가 쓴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테고 그러면서 저는 또 막 제가 창작자는 아니지만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 사람의 시선을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했으면 또 어땠을까 그 제일 하는 생각도 저는 좀 아쉬운 들긴 했었어요. 게 그 연인 레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비중 있는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존재감이 흐릿해요. 진짜 레인처럼 약간 그리는 막 이렇게 확 이렇게 강한 느낌이 있는데 진짜 레인처럼 약간 존재감이 좀 소설에서도 좀 흐릿한데 그래서 저는 약간 스토리를 훨씬 더 공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엄마, 딸, 그 레인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소설을 구성했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 그 레인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시점들에 대해서도. 근데 그렇게 조금 더 입체적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소설의 포인트는 결국에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어떤 사람, 정말 나와 너무나도 다르고 내가 이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사람들을 계속 이해하고 그 거리를 좁혀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끝까지 가도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딸을 이해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보일 듯 안 보일 듯 조금씩 보여주는 딸과 딸의 파트너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조금 더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많이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네. 상상할 부분들을 남겨두는 것이. 그 레인 얘기를 더 많이 하려면 전체적인 분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엄마와 딸 사이 어떤 긴장감 이런 거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다음 작업 김혜진 작가와 작업을 하면 좀 더 긴 장편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긴 같아요. 장편도 충분히 잘 쓰실 것 같은데요. 레인이라는 그 파트너의 캐릭터나 뭔가 이런 활동이 좀 적게 나오는 게 약간은 이게 좀 농담처럼 얘기 드리자면 이 친구가 뭔가를 하지 않겠어라는 그 긴장감 이런 거를 유지시키는 것도 있어요. 너무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혹시 이제 새로운 반전, 이 레인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엄마와 딸 사이에는 이미 처음부터 막 폭발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떤 요소, 긴장감을 주는 건 없는데 이 레인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엄마에게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죠. 행동에. 근데 그것들을 다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서사의 긴장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깨는 발언 하자면은 딸 캐릭터 정말 싫어요. 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캐릭터예요. YG랑 비슷하던데? 원래 아니, 비슷하고 닮으면 그래서 싫은 좋아하잖아요. 거예요. 이게 보면 엄마한테도 진상이지만 연인한테도 진상이에요. 진짜 연인의 등골을 빼먹는. 자, 네, 우리가 소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만 중년이 넘은 혹은 뭐 노년에 이른 어머니에게 사다 드리고 권할 수 있는 책 사실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책은 우리 세상의 모든 딸들이 엄마한테 요즘 이 책이 화제인데 엄마가 읽어도 참 재밌을 것 같아 이러고 사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그 막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저는 떠올린 생각인데 어머니한테 82년생 김지영과 딸의 대화를 세트로 연말에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선물로 드려도 좋겠다라는 생각. 저는 82년생 김지영은 이거보다는 그래도 어머니에게 드리기에는 덜 좋다. 근데 공감하실 것 같은데 또 막 약간의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82년생 김지영 분명히 들어보셨단 말이죠, 어머니들도. 그래서 이런 거였어, 이래서 이렇게 화제였구나라고 이제 이해시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딸에 대하여를 훨씬 재미있게 보실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책 어차피 얇은데 활자 크기를 훨씬 크게 해가지고 네. 어르신용 판형을 하나 더 내는 건 어떨까요? 해설을 없애고. 해설 없애고 어머니들은 뭐 해설 안 보셔도 되니까 이게 저만 해도 자꾸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근데 책 읽을 때 힘들단 그러면 말이죠. 종이값이 비싸서 책값이 올라가요. 아유 괜찮아요. 그 정도는 네. 한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팔렸는데 가서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이 어르신들이나 시각 장애인 말고 이렇게 약간 시력이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글자 큰 판형으로 나오는 책이 외국에 비해서 너무 적잖아요. 오디오북도 없고. 아니면은 진짜 그 내년 어버이날 즈음까지 이벤트를 좀 해서 책의 판매가 꾸준히 되면은 진짜 오디오북을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디오북 시장은 정말 사실 관심이 많이 있고 특히 이렇게 낭독하기에 좋은 원고들은 너무 좋은 기회죠. 네, 낭독하기에 정말 좋은 네. 소설입니다. 맞아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김혜진 씨가 직접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대구 이 출생이신 걸 성우가 보니까. 읽어야죠. 네. 대구 출신. 그렇다기보다는 네. 아니 다들 표준어를 쓰거든요. 여기서. 네. 이 김혜진 작가도 다 표준어를 구사하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소설은 또 정서적인 이게 파토스가 좀 있는 네. 그 소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연기를 잘 하시는 분이 읽으면 50대, 좋겠죠. 60대 성우가 읽으면 딱 네.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딸에 대하여는 그 YG, JYP, 박평이 드물게
셋 다 극찬을 하는 소설인 것 같아요. 보통 박병이 틀거나 네. 아니면 JYP가 틀거나 아니면 YG가 선을 내줬거나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딱히 그 개개인의 취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읽었을 때 되게 좋은 소설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라는 굉장히 느낌이 좋은 그리고 요운이 남는 소설을 박평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박평이 직접 만든 책이라서 네.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평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책걸상이죠. 그렇죠. 네, 벌써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도 올해를 마무리하는 멋진 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